오만 가지 생각에 한숨을 못 잤어요. 제가 첫 직장을 나오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직장에 나오는 순간 멋지게 퇴사하고 준비해봤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의 진심인 공장장입니다. 퇴직 후에 부동산, 주식, 창업, 재취업 등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두 가지 조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무인 창업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아파트, 오피, 상가, 토지, 공장 개발 순으로 전체적으로 단계를 넓혀왔고요. 창업은 스터디 카페와 공유 주방, 인터넷 마케팅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경매가 가장 안전해서 선호되는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다음에 물건을 분석하고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 분석은 오늘은 대형 평형을 할 건데요. 국평도 할 수 있고요. 경매 정보지를 체크해서 물건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물건의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물건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세팅은 내가 전세로 하다 매도하겠다, 월세로 놓다 매도하겠다, 단타를 하겠다 등등의 방법을 정하고 시세 조사를 하고 목표 매도가, 임대가를 산정한 다음에 수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내가 넣는 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목표 수익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달려 있고요. 제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입찰가 산정은 목표 수익을 조정하면서 과거 낙찰 사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아파트의 특징을 감안해서 낙찰 사례와 병행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한 다음에 낙찰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물건의 특징이라든가 과거 유사의 사례의 낙찰가율을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옥션원이나 네이버 부동산, 호갱로노, 엑셀 분석 등등을 알 수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경매 분석 엑셀 파일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들은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먼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는 1주택자 이하가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 가세로 한 바퀴 돌린다고 하죠. 2년 후 매도를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하되 아무래도 중대형 아파트라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도 큰 편입니다. 입찰 경쟁은 비교적 낮고요. 초기 세팅은 뭐 아파트 한 채니까 명도하고 월세나 전세 놓고 한 바퀴 2년 후에 매도하는 목표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가구는 마찬가지로 1주택 이하가 일반 가세로 하되 이거는 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낙찰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갖고 있는 동안 현금 흐름을 양호하게 맞출 수 있고 입찰 경쟁이 그래도 구평 때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명도와 세팅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그 월세를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구평이나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매매 사업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이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지방에 그 취득세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단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세가 없고 일반적인 과세로 하기 때문에 매도가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투자 자금이 적기 때문에 입찰 경쟁도 높고 투자 수익도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은 뭐 중대형 아파트나 작은 평양이나 초기 세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했고 분석할 매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옥션 1에서 제가 사용하는 경매지가 옥션 1이니까 옥션 1에 대해서부터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션 1에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구리 갈매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현재는 낙찰이 완료되었지만 제가 낙찰되기 전에 나왔었던 그 사례죠. 그때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보게 되면 구리 갈매 신도시에 있는 그 대형 평형 위주로 된 구리 갈매 푸르지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물건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전용 34.25평으로 중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됐는데요. 어차피 제가 그때 분석했던 내용하고 매각가율을 어떤 식으로 유치했는지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되게 좋은 위치예요. 지도를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보셨을 때 갈매역에 아주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뒤로 공원이 있고 뭐 상당히 숲세권, 자연 친화적이고 특히 실제로 임장을 가고 되면 초품마처럼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능하고요. 중학교만 조금 멀어도 거리도 500m 이내로 아주 교육이나 상권 그리고 교통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뷰까지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요.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송명상가 가족들, 이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계신 거고요. 거기에서 2020년도에 약간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오셨고요. 5억 6천만 원에. 그리고 나서 후순위로 나중에 21년도에 대부회사 통해서 추가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넣었던 사건이고요. 권리 분석상에는 다 소멸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준신축이고 아주 좋은 신도시 환경에서 잘 매도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세 정보로 들어가서 물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시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전체 면적을 148제곱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고르게 되는 건데요. 여기를 눌러서 시세 실거래가에서 해당 면적 봤을 때 9억 3천, 9억 5천까지 거래가 돼서 아마 옛날에 가장 높은 가격에 12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 11억 8천, 약 12억까지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현재 9억 5천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현재가 하방 지지선이 완료가 됐다. 특히 매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매매만 봤을 때 전체 면적 중에서 140제곱을 했을 때 가격순으로 정렬을 하고 독립 매물로 묶는다 하더라도 현재는 9억 6천이 최저가에서 최저가가 나온 9억 6천은 저층 아파트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0억에서 11억까지는 현재 지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시세를 알 수 있었고요.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도 실제 실거래를 보고 현재 최고 7억, 6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호갱론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제가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캡처를 해서 집어넣고요.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내용을 이제 여기에 넣는다 치고요. 다음에 감정가는 10억 3천만 원, 10억 3천만 원 단위 확인하시고요.
10억 3천만 원이면 최저가 보증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엑셀 시트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노란색만 채우면 된다입니다. 그러면 현재 1회 유찰되어서 7억 2,100만 원이 최저가이고요. 보증금은 7,210만 원. 실거래가는 24년 12월 당시 9억 3천. 현재 호가는 아까 나온 게 평균 10억 수준이다. 왜냐면 아까는 저층이 9억 6천이었거든요. 최소 입찰가는 제가 정하는 건데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도 목표가는 2년 후에 일반 가세로 적어도 10억 5천만 원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전세가로 이거는 전세를 세팅하는 게 좋으니까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리 갈매지호 44평에 대해서 동호를 적고 현재 이 가격이 9억 9천에서 11억이다라고 저는 네이버에 대한 가격 수준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요거는 임장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아까 나왔었던 매매 수준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 9억 6천이 저층에 가장 적고 보통 1층도 15억 5천 나왔네요. 그리고 중간층 이상이 가게 되면 11억으로 부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적든 아니면 요거는 제가 팔고 싶은 가격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적어요. 그래서 9억 9천에서 11억이다 라고 저는 적었고요. 전세는 현재 매물이 없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보고 나서 최소 보수적으로 6억은 받겠다.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서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갈매지구가 서울 북부 쪽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하방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일단 6억.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정리해보고 저층이 이 정도면 중층이 이 정도고 고층이 이 정도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10억 5천은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목표 이익과 현금 투입금액, 목표 대출액 등등을 계산을 하는데요. 차근히 하나씩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에서 구리 갈매지구를 찾아 들어가서요. 푸르지오 실제 아파트의 평형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실거래 사례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받는 중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실거래가나 과거 사례들을 보는 거는 여기에서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다가 얼마쯤일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 환경과 같이 비교를 한 다음에 제가 캡처를 떠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9억 3천에서 10억 3천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10억 5천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충분히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세도 6억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가격을 적게 된 것이고요. 지역 호재는 경춘선 갈매역 900m 그리고 투자 투기점은 17년 입주한 준신축, 학교도 가깝고 위치도 쾌적합니다. 현재 매매 사건, 당시에는 전세 한 건이었는데 지금 그 전세도 나갔고요. 6억에. 주위 아파트 중에서 전세나 매매 매물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결론은 매도 목표가에 맞춰서 7억 8천 전후로 낙찰가 기재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들을 보고 나서 조금 올리도록 할 생각이었고 저는 실제로 8억 2천 정도를 입찰을 했었고요. 폐찰은 했지만 실제 낙찰된 8억 3천과는 약 한 1,500만 원 차이로 아쉽지만 좀 폐차를 했었던 쓰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 부분을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금액을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세 조사가 끝나게 되면 1차적인 시세 조사가 끝났는데요. 요즘에 프로테크가 잘 돼 있고 실제 확인된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나온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시장 동향이나 사례들을 호갱, 노노, 뭐 아실 여러 가지 앱 데이터들을 통해서 1차적인 분석을 끝내놓고요. 입찰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까라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최종 입찰 가격을 적기에 앞서서 먼저 최저 입찰가를 정해놓고 2%씩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나의 최종 목표 금액이 투입하는 금액과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하고 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입찰가율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80%대가 나왔는지를 과거 입찰 사례를 통해서, 낙찰 사례를 통해서 알아낸 방법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물건은 의정부 남양주 지원에서 나왔던 물건이고요. 매각했었던 물건이고, 아파트고, 전용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낙찰된 낙찰가율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근데 당시에는 이제 3월 달이었으니까 해당 매물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물건은 구리 갈매 프리지오가 결론은 81%의 낙찰이 됐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던 중대형 평형 남양주 지역, 구리 갈매 지역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오래된 구축이 68%, 66% 구축들이고요. 상당히 오래된 위치들인데 74%, 65%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물건들을 보게 되면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준신축에 가까우니까 구축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76%,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과거 사례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야 될 금액이죠. 그거하고 물건들을 비교해서 과거 낙찰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다산 신도시는 상당히 높은 매각가율이고, 별내나 진접 그런 데들은 좀 낮은 매각가율인데, 잘 봤을 때 구리 갈매라면 적어도 70%대가 아니라 80%는 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낙찰가율을 정하는데 그 낙찰가율을 정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준신축이고 갈매역에서 가깝고 학교 위치, 쾌적성, 그리고 평형 단지 호재 등을 판단해가지고 적어도 80%는 돼야 되겠다 해서 80%를 기점으로 낙찰가, 입찰 예정가를 정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씩 79.7%, 2%씩 증가됐을 때 입찰 예정가에서 내가 넣어야 되는 이제 조건들이죠. 요 조건들 음영된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요. 취득세 약간 2.42% 정도 되고요. 농어촌 교육세, 그다음에 중개비는 나중에 매도할 때, 법무비는 이제 등기 칠 때가 되겠죠. 그리고 명도할 때 예상 비용,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제 도배 장판 정도 해서 넉넉히 넣었고요. 잡비 이게 만약에 구축이고 상당한 수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도 후에 들어올 때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이자,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1.2%인데 이거는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해요. 한 0.8% 정도만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총 소요 비용이 8억 6,800만 원이 나왔고 제가 매도를 10억 5천에 했을 때 11억 목표로 놓고 11억을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2년 후에 매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 세전이 1억 8천 정도가 나오고 소득세율 감안해서 양도세는 35% 했을 때 5,500만 원 내서 수익 세후는 1억 2천 정도다. 그리고 대출은 낙찰가의 70% 보수적으로 잡았죠. 아마 80%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신용에 따라서. 그리고 낙찰 잔금. 그래서 실제 투입 비용은 얼마이고 전세를 놓으면서 대출을 갖고 난 다음에 내가 넣고 있어야 되는 돈은 8억 2천으로 입찰을 했을 때 2억 2천이 필요하구나. 8억 4천을 넣었을 때
2억 4천이 필요하구나. 8억 6천 정도를 넣었을 때 2억 6천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내가 목표한 수익이 투자 비용 대비 46%가 이제 수익이 나니까 연 26%죠. 이것만 해도 월 3, 400은 충분히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는 이것을 낙찰 금액으로 적은 것이고요. 실제 낙찰한 사람은 아주 유사한 금액이었는데 81.1%, 8억 3,583만 원을 입찰을 해서 목표가는 저와 다를 수 있죠. 근데 제 기준으로 넣었을 때 2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향후에 최소 확정된 마진이 1억 1천 정도로 48%의 수익을 2년 동안 가져가는 목표로 세팅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매매는 현재 10억, 전세는 6억 5천, 준신축의 희소성 있는 평형의 브랜드 아파트, 유사한 낙찰률은 제가 평균 잡았을 때 78%, 신도시이고 또 좋은 준신축임을 감안해서 80%는 넘겠다, 83%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약 2.3억 투자해서 1억 6천을 수익 목표로 해서 투자를 결정해서 입찰을 했었고요. 낙찰한 분은 8억 3,500에 낙찰을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 이 낙찰하신 분이 진짜 잘 낙찰 받으셨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경매를 하되 아파트를 한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다. 곳간에 쌓아둔 돈을 현금 흐름화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아파트 경매이다. 왜냐하면 경매는 싸게 사서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에 현금 흐름을 500만 원 정도를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것이고요. 무주택 1주택자는 일반 과세로 중형 아파트를 하는 것이 경쟁이 낮고 수익이 좋은 것이고요. 2주택자 이상이라면 매매 사업자로 단타까지 가능하되 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골라야 될 것이고요. 적은 품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노리기 위해서는 노후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상당히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도록 구글 폼을 올려드릴 겁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경매 분석 엑셀 파일을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보시고 나서 구글 폼 보내주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장장이었고요. 오늘은 아파트 경매 사례, 입찰했던 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실제 입찰 예정인 물건들, 아직 낙찰되지 않은 물건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물건을 입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저도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낙찰가가 정해지는지 제가 한번 예측해보고 그걸 가지고 결과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장이었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